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기계설계 실습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재웅입니다. 첫 번째 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원래는 대면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첫 주차, 1주차만 비대면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지금 2주차까지 비대면 수업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실습 수업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다뤄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개개인별로 좀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대면 수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이 덜 될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조금 우려스럽고요. 음, 이전 학기에 이제 기계 캐드 실습에서 오토캐드를 강의할 때를 비추어 보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습 부분은 저희가 대면 수업할 때로 조금 미뤄두고 기계 설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습 때 다루게 될 텐데, 그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비대면 수업 동안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지 않길 바라면서 1, 2주차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드렸던 실라버스와는 조금 다르게 수업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쉬운 내용들이고 한 학기 배우기엔 한 학기 내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단 뭐 수업이니만큼, 대학교에서 학점을 받아 가셔야 하는 만큼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출석 20%, 그다음에 태도 10%, 중간고사 25%, 과제물 20%, 기말고사 25% 보시는 거와 같이 하기로 했고요. 출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가 다 모두 다 처음으로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했는데, 강의를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매주 나가는 주차별 과제물까지 모두 다 하셨을 때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1주차 강의를 듣고 1주차 과제물을 하셨을 때 출석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2주차 강의를 듣고 2주차 과제물까지 하셨을 때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유체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비대면 수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적으로 강의를 다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차별 과제물을 다 하셨는지를 확인해서 출석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는 수업 중에 너무 태도가 안 좋거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의 경우 태도 점수를 5점 단위로 깎겠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뭐 태도 점수에서 총점에서 5점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크고요. 제가 2번 정도까지 깎겠죠. 당연히 10점이니까 5점 깎고 5점 깎아서 이제 10점 정도 깎이게 되면은 사실 그 학생은 태도가 굉장히 안 좋은 학생이라고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제가 마음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냥 모두 다 10점을 그냥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네요. 딱히 뭐 나쁜 일이 없는 이상, 내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전부 다 10점은 그냥 받아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로 배운 것에 대해서 중간고사를 조금 쉬운 중간고사를 칠 것 같습니다. 아직 문제를 낸 건 아니지만
예전에 수업했던 것들로 미루어 보아 중간고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치르시고요. 그렇다고 뭐 전 연도와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매번 다르게 나가니까 뭐 찾아보셔도 소용이 없고요. 과제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하시게 되면 팀 프로젝트로 중간고사 이후에 과제물을 낼 겁니다. 3명 혹은 4명이 팀이 되어서 과제물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거고 그 과제물을 하시면서 그다음 과제물을 완수하셨을 때 발표를 해서 그 발표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비대면이 계속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팀으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개개인별 과제물을 내드려서 그 과제물로 공통의 숙제를 내드려서 과제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는지 시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개개인으로 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받아서 한다 한들 다 티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원클릭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본인들 과제물이니까 뭐 여기서 차이 많이 안 나니까 잘 해오셨으면 합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과제물 평가까지 기본적으로 대면 수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팀 프로젝트까지 다 하셨을 때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준이 되실 것을 생각을 하고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기 말이 되면은 서로의 성적이 전부 다 올 A뿔로 갈 수도 없고 올 F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좀 변별력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쪽으로 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뭐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우셨던 거 모두 다 이렇게 하시면 기말고사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한 부분이 없는 이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수업을 우리가 한 학기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학교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단체톡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QR코드로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찾아주셔도 되고 경기과기대 기계설계 실습 아니면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아마 기계설계 실습 수업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이름만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A반 누구, B반 누구, C반 누구. 본인이 A반인지 B반인지 C반인지 모르면 포탈에 들어가서 수업 자기가 신청한 걸 보시거나 아니면 정 모르겠으면 학과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나는 A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A반 누구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학번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학번 같은 경우에는 학번 이름을 다 쓸 경우에 좀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기 때문에 뭐 서로 뭐 사실 궁금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제가 몇 번, 몇 번 학생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랬는데 아 얘가 누구구나 라고 바로 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번은 쓰지 마시고 지금 여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대로 A반 누구, B반 누구, C반 누구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체톡의 목적은 서로 간의 소통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동영상이 안 된다 아니면 너무 수업이 어려워서 이번 수업은 따라갈 수가 없다 과제물이 뭔지 명확하지가 않다 등등의 불만도 표시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저한테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단체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하잖아요. 빠르고 그래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룰을
적용한다면 시간으로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밤 12시에서 아침 뭐 한 7시 그 정도까지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한 명이 글을 올리면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 올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시간들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매너 타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알아서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톡에 꼭 접속을 하셔야 돼요. 모두 다 접속을 하시고요. 나는 카카오톡을 안 쓴다, 정말 안 쓴다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지사항은 매주 강의에도 이야기를 할 거고, 공지사항란에도 올리겠지만, 수업 공지사항란에 학교 사이트에 올리겠지만, 단체톡으로도 올리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접하기가 쉬운 거, 빠른 거는 톡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는 단체톡에 대한 소개였고요. 음, 본격적으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기계 설계 실습입니다. 기계 설계를 실습하는 시간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 설계를 실습하면서 만들어 보면 가장 좋은데, 만들어 보기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만드는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요. 그 부분을 솔리드웍스라는 강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기계 설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메카트로닉스 과로서 일렉트로닉스와 미케닉스 모두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뭐 일렉트로닉스 전공자나 미케닉스 전공자만큼 아시면 좋겠지만, 사실 같은 시간 안에 그만큼을 두 가지를 다 잡는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계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계 설계라 함은 마지막에 제품이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단계, 기계과의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알고 배워 놓으시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기계 설계 실습의 목적입니다. 그쪽 사람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서로 정보 전달도 되며 이쪽 프로세스를 알아간다는 것은 메카트로닉스 학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뭐 한 과목을 뭐 정력학을 잘한다, 뭐 전기전자 한 과목을 잘한다 보다는 좀 통합 뭐 그런 단어가 어울릴 것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기계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제일 끝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통해서 구현하거나 세상에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1인 창업자가 되시거나 할 때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치시기에는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일단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어, 대면 수업이었으면은 아마 첫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이걸 다루고 프로그램으로 바로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야 할 이론적인 내용들을 앞쪽으로 좀 몰아서 비대면 수업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겠지만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부터 사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컨셉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컨셉 단계, 그다음 리서치 단계, 어널리시스 단계, 디벨롭 단계, 런치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컨셉 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 여기 써 있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고객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요청 사항은 뭔지, 요구 사항은 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쟁 사는 어딘지, 뭐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는 게 컨셉 단계입니다. 그 다음 리서치 단계, 또 조사 단계죠. 여기까지도 여전히 조사 단계예요. 커스터머의 니드는 무엇인가? 고객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런 게 힘들다고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 그다음에 마켓의 성장 가능성도 평가를 해야죠. 단, 단적으로 요번에만 이걸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것인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너무너무 좋은 건데 불법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게 리서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코스트나 우리가 가격이나 뭐 어떤 이득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공학자로서 가장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여기 디벨롭 단계 4단계입니다. 디벨롭 단계도 뭐 테크니컬 스펙, 어떤 제품의 기술적인 스펙을 정한다거나 프로토타이핑을 한다거나 트라이얼 프로덕션을 만든다거나 테스트를 하고 마켓에 팔 준비를 하는 작업인데요. 그 다음에 작업은 런치니까 뭐 간단하게 런칭을 하면 되겠고, 뭐 간단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디벨롭 단계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아니면 이쪽에서 다뤄야 할 것이면서도 저희가 물론 알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컨셉 단계부터 런치 단계까지 다 알아야 하지만 그분들이 좀 더 포커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이제 디벨롭 단계 공학자로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 사실 스탠포드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놨는데 스탠포드의 아이디오라는 음,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세스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emphas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로 외우지는 않으셔도 다음 장에서 제가 쉬운 단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기도 똑같습니다. emphasize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고 쉐도잉을 하고 뭐 논 저지멘탈 서로 뭐 저지멘탈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define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를 이러이러한 점이 있구나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ideate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도 ideate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다시 할 거고요. 프로토타입은 여러분들이 모건 모델을 만든다거나 뭐 페일 테스트를 해보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를 이제 빨리 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 단계입니다. 뭐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장에다가 이렇게 몇 개 뿌려볼 수도 있고 시장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단계고요. 아니면 뭐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단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함인데요. 제일 중요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데이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이제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 회의를 해서 물건이 나오잖아요. 물론 뭐 내가 사장이고 나 혼자 1인 기업이다 하는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눠야 돼요. 뭐 A라는 학생, 뭐 B라는 선생, C라는 뭐 외부인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다 나눠서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거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아이디어는 같이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묶어놓고 이건 디자인에 관한 아이디어들이네. 저거는 뭐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들이네. 이거는 뭐 바퀴에 관한 아이디어네. 이거는 의자에 관한 아이디어네. 뭐 이러면서 나눠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를 나눠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야 그게 말이 되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려면은 딴 아이디어 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서로 비방적인 자세가 없이 그냥 다 일단 적어놓자 일단 적어놓자 해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수용을 해서 적어놓고 거기서 제일 베스트 아이디어와 한 뭐 두 번째 베스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고를 수는 있는 거잖아요. 투표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데이트 단계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실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뭐 너는 안 돼, 뭐 이건 아니야, 너는 왜 쓸데없는 생각만,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디오가 가지고 있는 스탠포드의 아이디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아이디에이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